졸업한 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학생들이 좀 있어요. 네, 네. 기말고사 지금 막 끝나고 네, 그래야 네. 되니까. 오늘도 저기 있다가 질의하시는 분한테 책 드릴까요? 한번 받았기 때문에 뭐 이 질의하는 거에 질을 보고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택적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8시 30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입장 후에 비디오 온으로 해주시고 음성은 오프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따 끝나고 질문 있으시면 손들기 해주시고 좀 이쪽에서 좀 잘 들을 수 있게 질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실 때는 음성을 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비즈니스에 관한 그 우리 스포비즈 콘서트 우리 이제 7회차 이제 내년 다음 주면은 이제 8회차로 마지막으로 가는 그런 건데 오늘 아주 중요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계속 들어오는 분이 우리 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다 많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리퍼블릭 스포비즈 콘서트에 대해서는 Recording in 말씀을 progress.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콘서트를 하고 나면은 이번 주 하면 이제 지금 일부 저희가 별도 이 들어오신 분들하고 상의를 하니까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우리 자료는 저희 그 리퍼블릭 스포츠 우리 홈페이지 저기 그 유튜브에 자료를 이제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혹시 지난 그 콘서트 내용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 아니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질의하신 분한테 제가 그 제 책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주소를 우리 여러분 신청하신 그쪽으로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번 주 내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비즈 콘서트는 내년도 2월부터 시작하는 스포비즈 아카데미의 한 전초적이라고 보면 될 수 있고 여기 다 들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나중에 그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그로컬 스포비즈 아카데미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이 스포비즈 콘서트에서 스폰한 기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형물 설치 미술을 하고 공공 디자인 사업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토리브릿지가 저희 행사를 위해서 후원하셨고요. 그 다음에 경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업인 주식회사 대연에드. 여러분 잘 아시는 찜닭 대표 브랜드인 주식회사 봉추 푸드 시스템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 전통 경관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햇들에서 저희 지금 8회차 하고 있는 그 우리 스포비즈 콘서트를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프로 스포츠에 관련된 걸로서 아마 과거 이제 SSG 그 단장을 하셨던 분이 이제 와서 또 발표를 하실 거고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우리나라 최고의 스포츠 시설 운영 전문 업체인 스포렉스에서 지금 한 20년 더 하셨나요? 네. 20년 정도 예. 거의 전문가이세요. 그 스포츠 시설의 아주 최고의 전문가이시고 지금 뭐 컨설팅을 맡고 계시고 FX 지원팀에 계시는 우리 한수동 팀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특히 아마 직접적으로 취업에 관련된 그리고 직접 그 다음에 여기 이 지금 스포츠 시설업의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아마 냉철하게 그 말씀을 해주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 이따가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송 팀장님을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롱글로벌 스포렉스 지원팀에 근무하고 있는 한수동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접속하신 분들이 이 스포츠 시설업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접속하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스포츠 시설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분야를 최대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저희 회사를 좀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스포츠 시설업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에 이제 진로라든지 취업을 했을 때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처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순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코롱 스포렉스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이제 코롱 스포렉스는 1984년도에 강남에 최초로 멤버십 스포츠 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내 최초로 적용을 했고요. 일본에서 벤치마킹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한 3,000명 정도의 회원을 모집을 했는데 회원이 전부 다 모집이 다 잘 됐어요. 잘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 이게 이제 국내 최초고 또 약간 부의 상징성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코롱스프레스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계층에 속한다라는 그런 희소성 가치 때문에 분양을 3,000명을 단기에 하면서 대기자까지 좀 생겼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 사업이 괜찮네, 잘 되나 보다라고 해서 저희가 97년도에 분당에 추가적인 센터를 또 오픈을 했어요. 그때는 한 2,000명 모집을 했었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분양이 잘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딱 멈췄어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이 사업이 좀 잘 되나 보다라고 해서 서울 시내에 이제 유사 센터들이 많이 생겼어요. 유사 센터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멈춰가지고 그 사업은 거기서 멈췄고 저희가 이제 좀 다른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렇게 좀 찾은 게 위탁 사업을 찾았어요. 위탁 사업이 뭐냐면 스포츠 시설을 지어놨는데 누군가가 전문가가 대신 운영해 주는 사업, 그걸 위탁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위탁 사업을 찾았는데 위탁 사업을 어디서 했냐면 파주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예전에 2003년도에 파주에 이제 그 지역마다 소각장을 짓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각장이 약간 혐오 시설입니다. 주변에 들어오면 되게 막 데모도 많이 하고 반대를 많이 해요. 왜 우리 지역에 이런 걸 짓냐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스포츠센터를 파주시에서 지은 거죠. 근데 이제 파주시에서 졌지만 이게 이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 전문 위탁업체를 좀 찾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입찰을 내서 저희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스포츠센터를 운영을 시작을 했고 근데 이게 소각장이면 산속에 있습니다. 대부분. 산속에 있다 보니까 회원 모집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초창기에 한 300명밖에 안 왔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탁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최대한 공을 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녹이고 여기 최대한 갖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넣어가지고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년 만에 1,600명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위탁 사업의 성공 사례로 자리를 잡으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2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장하는 기본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영 사업하고 그다음에 위탁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사업하고 있는 게 컨설팅업을 하고 있는데 뭐 개발이라든지 기획 그리고 이제 스포츠 시설에 대한 시공, 운영, 진단 뭐 이런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저희가 이제 컨설팅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소개는 이 정도예요. 직영 사업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탁 사업장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고 또 스포츠 시설업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소개는 좀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스포츠 산업인데 스포츠 산업 보시면 스포츠 시설업, 그 다음에 용품업, 서비스업 이렇게 있는데 시설업이 가장 큽니다. 한 43% 정도 되고 용품업이 두 번째로 한 30% 정도 되고 서비스업이 한 25% 정도 됩니다. 이제 대부분 뭐 시설업은 대부분 아시겠죠. 뭐 체육관이라든지 뭐 빙상장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건축하고 운영하는 시설업이라고 할 수 있고 용품업은 이제 각종 스포츠 용품, 기구
그다음 뭐 의류, 신발 뭐 이런 것들을 유통하고 판매하고 제조하는 그건 용품업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서비스업은 나머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 스포츠 아카데미나 아니면 우리가 즐겨보는 뭐 프로야구 그다음에 이제 뭐 스포츠 토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기타 선수 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비스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시설업 부분 요 부분이고요. 요 시설업을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다시 또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직영, 두 번째는 위탁, 세 번째는 가맹점 이렇게 나눠놨는데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는 이 직영 사업이 조금 많이 확장이 됐다면 지금은 위탁 사업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가맹점도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직영 부분이 왜 예전보다 좀 줄었냐면 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직영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도심권에 종합 스포츠센터를 하나 진다라고 하면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200억 정도 들어가서 수익을 내려면 모든 기업이 이제 200억 투자해서 수익을 내려면 회원 모집을 할 때 멤버십 센터 같은 경우 보증금을 한 5천만 원 받아야 되고 연회비도 이제 1년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받아야지 이 수익성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모집하려다 보면 땅도 많이 필요합니다. 서울 시내에. 근데 서울 시내에 한 2,000평 갖고 있으면 스포츠 센터를 짓는 게 아니고 다른 거를 하죠. 상업시설을 짓거나 업무용 시설을 짓거나 오피스텔을 줘도 충분히 수익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영 사업이 점점 좀 많이 줄었고요. 근데 이제 직영 사업 중에 호텔 같은 경우는 좀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호텔은 저희가 처음 분양한 서초동 센터하고 비슷해요. 이분들이 이제 운동 목적도 있지만 자기의 이제 그 사회 신분을 알리는 내가 호텔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신분을 알리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이게 이제 개인적인 영업이나 사업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있는 계층이 모여 있다 보니 내가 그 회원권을 사서 거기서 이제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좋은 사업의 밑거름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텔 쪽은 지금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 조금 잘 되는 부분이 골프 연습장, 골프장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확산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20년 초반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여행 금지가 되고 또 이제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 금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외국도 못 가고 그다음 실내도 못 모이게 하고 그러다 보니 골프 연습장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많이 대중화되면서 골프가 많이 붐을 이뤄가지고 지금은 골프 연습장이 조금 많이 잘 돼서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고요. 단지 이제 조건이 이게 도심지에서 가까워야 돼요. 모든 수익시설이 도심지에서 가까워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도심지에서 1시간 이상 벌어진 거리는 수익성을 내기가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영시설 중에 마지막 하나는 이제 소규모 센터들이 있는데 소규모 센터들은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뭐 피트니스 센터 뭐 한 달에 한 2만 원, 3만 원짜리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이 좀 심화되고 또 여기다가 이제 좀 힘들어진 게 신축 아파트. 우리 지역의 신축 아파트들 보면 뭐 지하에 주민 편의 시설이라고 다 들어가 있어요. 체육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축 아파트는 보통 뭐 15,000원, 2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들과 경쟁하려니까 매우 힘든 거예요. 소규모 피트니스들이.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금액을 낮추기 시작하다 보니까 2만 원, 3만 원대로는 유지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생겨나고 다시 도산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위탁 부분인데 위탁 부분은 제가 조금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정부에서 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밀는 게 국민체육센터라고 주변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 국민체육센터가 정부에서 이제 지자체에 이런 센터를 지면 한 개 센터 건립할 때마다 한 30억씩 지원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복리 증진해야 되겠다. 선거철이나 뭐 이렇게 되면 왜 우리 지역엔 이게 없어? 나도 져야겠다라고 해서 선거 공약에도 많이 나오고
뭐 시장 공약이라든지 뭐 지역 주민이 좋아하니까 많이 공약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많이 생겼냐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97년도부터 이제 최근에 2018년까지 한 240개 정도가 생겼고요. 그 뒤에 이제 조금 명칭은 바뀌었어요. 생활 밀착형 체육센터라고 해서 최근에 한 100개 정도가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올해까지 한 350개 정도가 전국에 이제 보급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공무원이 다 운영할 수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각 지역의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어요. 그 지자체의 시설들을 대신 운영하는 공단. 이 공단에서 한 90% 정도는 위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민간한테 위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이 한 10% 정도 위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 시설을 일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 시설이 요 정부에서 이제 미니까 이게 좀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거고, 가맹점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변에 골프좀 많이 보셨죠. 그리고 카카오 프렌즈, 그거는 이제 대기업 가맹점이죠. 근데 요거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좀 잘 돼요. 아까 골프가 코로나 이후 잘 된다고 했다시피 요 가맹점 부분도 요 부분은 이제 투자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거든요. 보통 한 5억에서 10억 사이입니다. 한 개 룸이 한 1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조금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맹점 사업은 좀 잘 되고 있고, 대신 그 소규모 피트니스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현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영, 위탁, 가맹이고, 가맹점은 골프 가맹은 좀 잘 되고 있고, 기타 이제 스포츠시설 가맹점은 전체적으로 많이는 생겨나지만 많이 도산하고 있다. 지금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캘리포니아 위트니스, 발리 위트니스, 고트 위트니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맹점이었고 너무 이제 저가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없어지고 또 새로 생기는 뭐 스포엔이나 이런 게 다시 또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시설업은 직영, 위탁, 가맹 요 세 개로 좀 구성이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스포츠 시설업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냐? 내가 관심이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떤 업무를 하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스포츠 센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골프장 요거 두 가지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안에 이제 스포츠에 관련된 내가 시설업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다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있어요. 첫 번째는 운영 관리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두 번째 시설 관리, 세 번째 지도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운영 관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 센터 규모가 중대형 규모, 중대형 규모면 한 4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소규모 센터 같은 경우는 10에서 15명, 대규모 센터 있습니다. 초대형 센터 같은 경우는 70명에서 80명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센터장은 전체적인 이제 총괄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뭐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거기 이제 총무 업무는 일반적으로 그 센터의 뭐 공사나 구매나 아니면은 어떠한 민원 처리나 지원이나 이런 업무들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내 같은 경우는 뭐 스포츠센터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안내 데스크 가서 뭐 등록하고 접수하고 환불하고 뭐 이런 업무들을 좀 담당을 하고요. 이 시설 관리 업무는 보이지는 않지만 업무량이 꽤 됩니다. 이게 이제 건축물이다 보니까 거기 뭐 소방 점검도 받아야 되고 건물 뭐 안전도 검사도 받아야 되고 뭐 이제 수질 검사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각종 검사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환경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샤워장도 들어가고 탕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환경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합쳐갖고 시설 관리 인력이 또 한 10여 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 운영이 이제 스포츠센터에서 가장 핵심이죠. 근데 이제 지도 운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지도자가 중심이 되는데, 뭐 대부분 이제 그 계층별로 뭐 유아 프로그램, 성인 프로그램, 또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 또 시니어 프로그램, 또 계층별로 이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해서 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기타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 좋은 요원이라든지 이게 법적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채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 강사도 많이 써요. 실질적으로. 외부 강사는 프리랜서로 이제 특정 타임만 와가지고 이제 시급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거는 강사를 쓰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문화교실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그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부 강사를 통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중대형 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는 한 40명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골프장은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골프장은 대부분 법인체로 돼 있고 보통 뭐 국내에 이제 18홀 골프장, 36홀 골프장, 56홀, 뭐 72홀 이렇게 이제 규모별로 있는데 제가 여기 표시한 거는 36홀 기준이에요. 한 150명 정도가 근무를 해요. 근데 이 안에 캐디 인력은 또 별도입니다. 캐디 인력이 한 120명 정도 별도로 들어가는데 이 골프장 같은 경우는 좀 법인체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대표이사 들어갈 테고 또 여기도 운영 관리하는 지원 부서가 있잖아요. 기획이라든지 인사, 회계, 그다음 뭐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그리고 전산 개발하는 이 지원 인력이 한 20명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 영업 관리를 해야겠죠. 골프장이다 보니까 이제 외부 영업도 해야 되고 회원 모집도 해야 되는 이 영업 관리 부서가 또 이제 중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영업을 해서 회원이 오게 되면 골프장 운영을 하게 되는데 각 티업별로 이제 나갑니다. 4인 1조로 해서 뭐 5분 티업, 7분 티업으로 계속 이 골프장을 돌려서 수익성을 내는 구조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경기 진행팀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그 한 팀 나갈 때마다 이제 캐디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카트 관리하고 또 이제 또 예약도 받아야 되잖아요. 며칠 나가서 내가 골프 치겠다라고 하면 예약 받는 팀 그리고 이제 연장해 주는 팀 또 골프샵 안에 이제 프로샵이라든지 뭐 다른 영업 시설들이 있어요. 골프장 안에 이제 골프 연습장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연습장 인력도 한 뭐 10명에서 15명 요 사이에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그다음 코스 관리라는 게 있는데 골프장 한 홀이 보통 한 5,000평에서 7,000평 정도 돼요. 그리고 이게 18개 홀이나 36홀이면은 면적이 되게 크겠죠. 그 안에 이제 뭐 조경도 관리해야 되고 또 이제 코스도 관리해야 되고 이 잔디도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이 관리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스 관리팀은 뭐 조경도 관리해야 되고 잔디도 관리하고 또 시설팀은 클럽하우스도 있고 이 스타트하우스도 있고 중간중간에 쉬는 그늘집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관리해주는 시설팀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설팀이 있고 코스팀이 있고 또 골프장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시금이라든지 그다음 뭐 음료 제공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시금팀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 관리하는 환경팀.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150명 정도가 36홀 기준으로 좀 요 정도 규모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제 캐디하고 별도의 골프 강사는 별도로 들어가는데 36홀 기준으로는 한 120명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대부분 스포츠 시설업의 주요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본인이 맞는 부분으로 조금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제가 이제 스포츠 시설 운영 관리라고 써 있는데 여기 지금 시설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방금 설명드린 요 조직도 내에 사실은 다 들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스포츠 시설 운영 관리가 시설 관리가 전체 3분의 1, 또 서비스 제공이 3분의 1,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3분의 1인데 요게 이 조직 구성 안에 사실은 다 들어 있고 이 안의 업무들을 운영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관리 업무는 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그 조직 관리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걸 첨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스포츠 컨설팅은 도대체 어떤 업무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이제 개발 기획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면 도심지에 제가 땅을 갖고 있어요. 어떤 내가 이제 땅도 갖고 있는 자본주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스포츠 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빙상장이라든지 뭐 클라이밍장이라든지 스포츠 시설을 짓고 싶어요. 근데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맡깁니다. 그러면 컨설팅 업체가 이 땅은 뭐를 짓는 게 좋겠고
이 지역 수요를 조사를 해보니 2층에 맞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뭘로 지는 게 좋고 이러한 종목이 들어간다면 면적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컨셉이나 수요청은 어디다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비 회수 지점은 한 몇 년 정도 될 것 같고 연간 손익은 어느 정도 날 것 같습니다를 미리 이제 컨설팅 해주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발 기획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공 컨설팅은 어떤 컨설팅이냐면 지자체에서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 지금 국민체육센터나 공공체육시설이 많이 생긴다고. 근데 이제 이 공공체육시설이 보통 공모를 해서 짓거든요. 공모할 때 어떻게 짓냐면 일반 건축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사 분들이 이 스포츠시설 운영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질 때 어떤 식으로 짓냐면 외관이라든지 그다음 조경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건 주변하고 잘 조화롭게 구성해서 집니다. 근데 문제가 한 번도 이제 본인이 실질적으로 그걸 설계해보고 운영을 못 해봤으니까 잘못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운영단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운영업체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잘못됐네. 이건 왜 면적이 적은 거야. 이 시설은 왜 이렇게 이제 구성이 안 돼 있는 거야. 또 이거는 수영장인데 깊이가 기존 규격보다 너무 깊네. 그리고 이제 락하나 샤워장 들어갔는데 여기는 시간당 이용 인원이 이 정도인데 왜 샤워기 개수가 이렇게 적지? 아니면 이건 왜 이렇게 많지?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운영하는 시점에 가서는 그걸 다시 이제 부시고 다시 지어가지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 컨설팅을 받으면 몇십억 들어갈 거를 몇천만 원 수준으로 이제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 업무가 좀 들어가고 진단 운영 업무는 어떤 거냐면 제가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컨설팅을 한번 받아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해서 이게 이제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시설로는 안 맞는 부지였는데 스포츠 시설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운영을 잘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 강렬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구성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상품 구성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 이런 것들은 다시 컨설팅을 통해서 다시 그걸 조정받는 그래서 이제 그런 업무들을 받아갖고 개선하는 이게 이제 스포츠 컨설팅 업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 이제 컨설팅 쪽에 관심이 있으면 이쪽으로 조금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내가 이제 스포츠 시설에 조금 관심이 많고 저쪽에 이제 하여튼 진로를 해서 저쪽 분야로 좀 근무를 하고 싶은데 그럼 필요한 역량이 뭐냐?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은 지금 화면에 표 보시면 중간에 선 하나 그어놨잖아요. 그게 이제 왼쪽 게 초기에 들어가서 입사 시에 필요한 능력인 거고 오른쪽은 이제 근무하면서 본인이 근무하면서 나중에 이제 역량을 키울 때 필요한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이제 실무 능력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스포츠 시설에 내가 이제 지도자로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도 업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스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꾸준히 스스로 연구 수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뭐 유튜브도 잘 돼 있고 또 고객분들이 이 운동을 막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강사보다도 지식이 높은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꾸준히 그 지도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스킬을 계속 올리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 밖에 이제 부수적으로 회원관리 능력이라든지 민원 상담하는 능력 정도가 이제 초기에 필요한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밑에 이제 제가 자기 개발이라고 써놨어요. 이건 뭐냐면 본인이 이제 좀 관리자로 성장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 자기 개발부터 오른쪽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도만 해서 이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요 분야가 나한테 맞을 것 같아라고 하면은 지도 쪽으로 가면 되겠지만 이게 이제 50대, 60대까지 이제 본인이 체력이 안 될 때까지 하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떤 센터를 관리하든 어떤 시설장이 되든
관리자로 성장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 능력을 조금 미리 지도자에 있을 때 배양을 해야 되거든요. 뭐 기본적인 뭐 직장 생활 어디나 다 똑같아요. 기본적인 MS 오피스 정도는 다 다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이게 어떤 그 손익 개념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해서 이런 그 신규 아이템을 적용을 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익성이 되냐, 적자나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최소한 손익분기점을 맞춰야 되다 보니 기본적인 회계 원리 정도는 조금 개념을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무 능력과 자기 개발 능력, 요게 이제 실무자로서 이제 필요한 거고, 이제 직장 생활을 쭉 하면서 오른쪽 거는 배양해 나가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센터장이나 관리자로 좀 성장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관리 능력하고 리더십 능력이 필요한데, 관리 능력 중에 이제 제가 몇 가지 써놨어요. 뭐 의사결정력, 뭐 대인 대관 업무, 그다음 뭐 사업성 검토 이렇게 써놨는데, 의사결정력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직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뭐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을 계속 질질 끌고 결정을 미루면은 조직 자체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빠른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빨리 내려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 틀린 경우도 생기지만, 근데 오히려 빨리 내리는 게 전체적인 성장 방향성에는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대관 업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지역하고 연계가 많이 되고 지자체나 아니면 시나 도의 연결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대관 업무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사업성 검토 능력,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관리자로 성장하는데 상당히 많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리더십 능력을 써놓은 거는 대부분 이 스포츠 시설은 사실 인력이 운영하는 거고 대부분 조직 관리 능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조직 관리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인적 네트워크는 뭐 지자체라든지 대관이라든지 뭐 사람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 네트워크 능력이 많이 필요하고 업무 추진력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하여튼 이런 리더십 능력을 조금 키우고 잘 끌고 가려면 자기 뭐 복장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솔선수범이라든지 이런 게 스스로 좀 갖춰져 있어야 요 능력을 배양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된 케이스가 많아요. 특히 이제 지도자로 해서 이제 보통 총괄 책임자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센터가 22개 있는데 지도자로 출신으로 해서 센터장을 한 90% 이상이 다 지도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대부분 이제 센터장을 하고 있고, 저희 총괄 책임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은 뭐 초기에는 사실 임용 고시고 학교 선생님 되셨었는데 한 1년 해보시다가 이제 일반 기업으로 넘어왔었고, 그래서 이제 지도자로 이제 시작을 해서 컨설팅 업무에 관심이 있어갖고 컨설팅을 좀 하고, 그다음 시설 센터장, 뭐 지금은 이제 아까 스포츠 산업에서 설명한 스포츠 시설업하고 서비스업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골프 용품이라든지 기구 판매, 그다음 뭐 스포츠단, 저희 회사에는 또 스포츠단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국가대표를 양성하고 운영하는 그런 데까지 전부 다 이제 아우러서 총괄하는 책임자까지 성장할 수가 있었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량이 좀 필요하고, 이쪽에 만약에 이제 관심이 있으셔갖고 조금 지원을 하고 이쪽으로 이제 진로를 결정하셨다면, 보통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첫 번째가 인성인데, 이거는 뭐 굳이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 사람이 뭐 책임감이 있는지 협력하는지 뭐 이런 기본적인 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이 스포츠 시설업은 두 번째 지도자 같은 경우는 자격이나 경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시설은 특정 면적 이상은 자격증 보유자를 의무적으로 고용을 아예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이나 경력이 매우 필요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영 지도자다라고 하면은 생활체육 지도사 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골프, 헬스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보유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의 성장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죠. 뭐 성장성은 기본적으로 좀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거기다 이제 더 똑똑하고 판단 빨리 내리면 더 좋은 거고, 신뢰감을 주는 사람은 뭐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신뢰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떠한 고객과의 민원 처리나 뭐 이런 걸 했을 때도 본인이 화가 나도 화가 날 때 화를 안 낼 줄도 알아야 되고, 오히려 이제 누군가 협상을 할 때는 화가 필요 없을 때도 일부러 화를 내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그 감정 표현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채용 시 뭐 그런 능력을 조금 보여준다면,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도움이 좀 많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채용 형태 이렇게 돼 있는데, 정규직, 계약직, 위탁 강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하여튼 어딘가 들어가시면 최소한 한 5년 이상은 근무하시는 게 좋아요.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이제 자기 경력도 쓰고 그걸로 딴 데 이직하기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보통 5년 정도면 대리급 정도가 되기 때문에 딱 좋고, 그 전에 뭐 1년 단위로 자주 옮겨 다니고 그러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딴 데 경력직으로 채용하는데도 되게 힘들고 진급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꾸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이 그 정도 시간을 갖고 옮겨가는 것을, 첫 직장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채용 형태 제가 지금 정규직, 계약직, 위탁 강사 3개로 해놨는데, 대부분 이제 정규직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고, 여기 안 되면 대부분 위탁 강사 쪽으로 많이 방향성을 잡습니다. 정규직은 지금 뭐 일반적인 그 진급이 되는 그런 형태인 거고, 뭐 일반적으로는 다른 직군에 비해서 급여 상태가 높지는 않아요. 평균적으로 한 3,500 안팎 될 걸로 보이고요. 초임은 그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하고, 정규직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좀 승진의 기회라든지 뭐 사대보험이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좀 적용받는 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 기업에서 이제 계약직을 많이 써요. 이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업의 손익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계약직들을 많이 쓰고, 계약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이내에 본인이 성과를 내서 정규직으로 옮겨가거나,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운동 종목을 좀 더 확대해 갖고 프리랜서로 이렇게 좀 전향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위탁 강사가 이제 프리랜서인데, 위탁 강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위탁 강사가 배분제하고 그다음 단가제가 있어요. 이제 단가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수영은 한 3만 원 시간당, 그리고 이제 안전요원은 한 2만 원 정도 하고, 또 이제 그 나머지 GX 뭐 에어로빅, 요가 뭐 이런 것들은 시급 한 5만 원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워낙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는 시급 한 8만 원 정도, 그다음 수영 강사 같은 경우는 시급 한 5만 원 정도에 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배분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한 개의 수업을 운영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회사하고 반반 나누는 5대5 형태의 배분제, 또는 뭐 8대2 형태로 배분제, 뭐 이렇게 나눠서 가는 종목들이 많고, 지금 배분제 강사 중에 요새 조금 그래도 이제 수익성을 잘 내고 있는 강사분들이 테니스 강사 같은 경우고, 뭐 필라테스 이런 부분이 조금 강사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익성을 좀 잘 내고 있는 분야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이 스포츠 시설업 부분은 시설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 인력 풀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우는 지금 아직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 떨어지지만 전망은 괜찮다. 이쪽 분야에 좀 생각이 있으시다면 장기적으로는 전망은 괜찮으니까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 팀장님. 이제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주식회사 햇들에서 저희 콘서트를 계속 후원해 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 받겠습니다. 네, 우리 대구 아카데미에서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성함 얘기해 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재학 중인 김은지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최근에 이제 스포츠에 관해서도 굉장히 조금 관심이 많고 약간 여러 시설들이 조금 오래되면서 다시 재건설을 하면서 또 그런 식의 또 스포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모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식의 좀 순환 작용도 많고 해서 조금 더 일자리 쪽으로 더 많이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었는데 혹시 이제 지도자 측이 아니라 운영 측으로 이제 특히 스포츠 시설 쪽으로 조금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전공이나 기술이나 자격증을 필요로 하잖아요. 하지만은 운영 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나 그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쪽으로만 공부를 하면은 이제 스포츠 시설 업계, 특정 업계에 좀 취업하고 싶다라는 어필이 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 그 경우에는 어떤 경험이나 이제 업무 같은 경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운영 부서에 조금 근무를 하신다면 그래도 스포츠 그 분야에 그 경력을 좀 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로 그 분야에 제가 조금 근무를 했었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어 갖고 스포츠 경영관리사 같은 자격을 좀 취득하면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운영 관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금 관련 분야의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야에 어떤 경험을 많이 취득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 경영관리사가 그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네. 아무래도 그 분야에 음.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뭐 인턴 사원들도 뽑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스포렉스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체육 인턴으로 뽑고 아, 있습니다. 체육 인턴. 네. 지도자죠, 그거는. 경영 이쪽 아니요. 지도자가 아니어도 관리직으로도. 네, 관리직으로도 체육 인턴을 많이 뽑고 네. 저희가 뭐 그걸 간단히 좀 뭐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체육 인턴은 제도. 체육 인턴은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스포츠 관련 분야에 이제 그 꼭 그 학과가 아니더라도 그쪽에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거기 등록을 해서 매년 한 5월경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그 스포츠 시설에 있는 그 회사들이 그 체육 인턴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 회사는 이제 체육 인턴 채용을 위해서 정부에서 일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직원을 뽑는 것보다 체육 인턴을 통해서 뽑는 게 좀 더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고 또 정부 지원도 받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많이 뽑게 되죠. 네, 좋은 건 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더 추가적인 질문 있어요? 네, 다음.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컨설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요즘 지자체들이 원하는 시설은 어떠한 시설들이 많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직접 요청이 오는 건지 아니면 나라장터 등 공고를 보고 입찰해서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요즘 지자체에서 짓는 거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뭐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짓는 시설은 국민체육센터. 그래서 이제 생활 밀착형 체육센터라고 해서 주변에 많이 생기는 게 지금
한 350여 개 정도 생겼는데요. 이런 시설은 당분간 좀 더 계속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더 확장이 될 것 같고, 향후에는 지금 장애인 시설들이 조금 더 앉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로 더 많이 확산이 될 것 같고, 보통 이런 분야에 대한 입찰은 대부분 뭐 아까 말씀하신 나라장터뿐만 아니라 지자체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 시청 홈페이지, 뭐 구청 그런 데를 통해서 같이 공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감사합니다. 그런 거를 찾기가 처음 우리가 스포츠를 잘 모르고 지금 체육 인턴 제도를 우리 학생들이나 취준생들이 처음 들었는데 그런 거를 찾고 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직접 다 찾아서 가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그게 어디 통합적으로 그런 어떤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게 좀 아니면 그런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런 건 전문적으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는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지는 않고요. 사실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찾아갖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사이트를 통해서 근데 잘 찾아냅니다. 관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통합적인 사이트라든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는 아직 없기 때문에 향후 개발된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어디 누구? 그럼 잠깐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팀장님 여기 스포렉스에 들어온 계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벌써 한 20년 이상 이쪽에서 근무하셔 최고 전문가가 되셨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을 때 이 처음 취업하는 학생들이나 취준생들이 좀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좀 한번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스포츠 시설업 쪽에는 있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다른 분야에 있다가 이제 스포츠 시설업 쪽에 왔었고, 저도 지도자 출신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그 일반 경영 계열에 있었고요. 가장 그 필요한 거는 사실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의지. 왜냐하면 스포츠 시설업 부분은 사실 충분히 이제 시설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만 먹고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사실 찾아보면 부위는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걸 위해서 이제 조금 준비해야 되는 게 아까 설명드린 이쪽 분야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경력을 좀 쌓으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뭐 내가 이제 전공이 이쪽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인데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 갖고 이런 공부를 평상시에 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채용 시 뭐 어필만 해줘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피트니스 그러니까 이게 시설업에서 가장 지금 이슈화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먹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코로나 이후에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그런데 이제 먹튀를 하고 싶어 먹튀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다 보면 너무 경쟁이 치열해져 가지고 너무 이 레드오션 속에서 생존을 못하는 경우가 계속 자기는 운영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그런 경우는 결국에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은 있지만 경영으로서의 어떤 그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시장이 너무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좀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는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건지, 물론 스포렉스 같은 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데는 좀 안정적으로 가겠지만 일반 이 산업의 건전하게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시는지요. 근데 지금 그 먹튀는 사실 그 소규모 센터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이건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뭐냐면은 그 어느 누구나 이 적정한 가격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과다 공급에 의한 경쟁에 의해서 이제 스스로 동종업계가 스스로 무너지는 형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센터 하나를 운영하려면 적어도 이제 지역에서 한 5만 원 정도 수준을 받아야 이게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보는데 지역 수요에 대비해서요. 근데 이제 주변에 필요 이상의 이제 센터가 더 생기는 거죠. 보통 일정 지역이면 어느 정도 들어갈 때 센터를 새로 신설을 할 때 이 지역에는 뭐 반경 1km 내에 뭐 2개 센터가 있으니 나의 시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시장을 또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장에 그냥 같이 비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경쟁이 심화되고 5만 원 이상 정상가를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같은 업계끼리 이제 금액을 낮추기 시작하다 보면 서로 힘들어지고 서로 이제 제살깎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산하게 되고 그다음 또 도산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투자한 투자비를 뽑기 위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모집을 하고 그다음 다시 이제 또 먹튀 현상이 생기고 그런 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경쟁 심리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소비자들도 좀 생각이 너무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 운영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좀 너무 저가로 운영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가격에 그 기준이 나와 있지 않은가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이 제가 좀 검토하고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발전해야 돼. 결국엔 이미지인데 그다음에 사업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뭐 정부는 좀 그렇고 지자체나 어떤 기관을 통해서 요거는 소비자들이 가도 된다 하는 인증, 그 피트니스 네. 인증제 같은 걸 하면은 어떨까요? 매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먹튀 현상이 소비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1년권 끊었는데 뭐 한 달 있다, 2달 있다가 센터가 망하고 없어지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불안해서 이제 센터를 선택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보험을 든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인증제도가 살아난다면 고객들은 반드시 그 인증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인증업체가 일반 먹튀업체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저 같아도 인증업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정말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 받겠습니다. 질문, 네, 대구, 네. 네, 그 강연 잘 들었고요. 계약직이나 정규직이 되기 위한 그 필요 역량 중에서 어학 능력은 기본적인 소양인 건가요? 네, 어학 능력은 반드시 필수적인 거는 아니에요.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닌데 최근에는 이제 그 다문화 가정도 많이 생기고 외국인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산점이나 혜택 받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예, 그 부분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또 질의 받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대구. 그럼 저희 주변에서 확실히 이제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이게 최근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다문화 가정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곳도 있고, 이제 어떤 특정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치원 곳은 다문화 가정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앞으로 시설들 경우에는 이제 특정 다문화 가정이나 이제 외국인 사용자들을 위한 그러한 시설이 전문적으로 생길 가능성도 있나요? 기존 시설이 많이 그걸 대체할 것 같습니다. 기존 시설이 대체한다는 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 대상 아니면 뭐 어린이집 대상, 유치원 대상 뭐 분야별로 있고 그 분야를 단체로 별도의 수업을 개설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게 많이 확장이 안 돼 있는 게 그만한 수요층이 아직 안 올라왔다라고 보는 거고 장기적으로 이제 그만한 수요층이 당연히 올라온다면 그 분야는
점증적으로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그 요새 시니어 네네.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렇게 뭐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인력이 굉장히 그게 이쪽 센터에서 원하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면 직접 이런 뭐 시니어를 고용할 수 있다든지 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 지도자나 아니면 안전요원 같은 그런 분야는 예. 무슨 경영 관리야 처음부터 처음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고 그러지만 그런 분야는 조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뭐 정규직은 아니지만 직접 그 시니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예, 않을까요? 그 분야도 충분히 뭐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많이 확장되리라고 봅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은 10년, 20년 하게 되면 사실 뭐 이 가르치는 스킬이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 부족하셔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만 충분히 조금 조정을 하신다면 뭐 추가적인 자격 취득도 가능하고 그분들이 이제 시니어 세대가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그분들이 향후에는 강사라든지 이쪽으로 충분히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웃기는 게요. 웃기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은 이 생체 지도자 자격증에서 시니어들이 가면 다 떨어져요. 예, 뭐 예.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 예. 왜 시니어들이 예. 직접 그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골프 생활체육 지도자로 저기 시험을 봤는데 네,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2번 떨어졌는데 네, 그분이 진짜 골프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그 골프장을 운영하시면서 자기가 생활 지도자 했다는데 최종 면접에 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공식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예, 거의 그렇게 예, 해서 자기가 느끼는 게 그렇게 느꼈다 그러는데 예. 그거는 좀 지양돼야 될 거죠. 앞으로 이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러면 회사에서도 좀 네. 그런 시니어들을 채용하면은 무슨 뭐 어떤 정부에서 혜택 같은 게 있나요? 근데 그런 부분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게요. 어차피 지금 인력 자체가 스포츠 시설업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그분들도 당연히 이제 수용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젊은 수요층으로 그게 대체가 되니까 이제 그러한 나름의 커트라인 기준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도 공식적인 게 아니고 그렇지 내부적으로 내부도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네, 같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인력 구조상 그분들까지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의무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좀. 일부 채용 옛날에 장애인 고용하듯이 시니어 고용을 좀 의무화하는 체육단체나 체육시설업에서 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물론 그 업계에서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좀 그런 정책도 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많이 의견을 좀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충분히 늘어날 것 같고요. 네. 지금 시니어가 거의 이제 베이비붐 세대부터 이제 많이 올라오면서 1년에 뭐 거의 100만 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니어 대상으로 이제 그분들이 취업 진로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그분들을 지도하는 거는 또 이제 시니어층이 하는 게 더 낫는 프로그램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이 점차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취준생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니어 얘기를 해서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그러면 저희 뭐 거의 오늘 다시 한번 저희 그 콘서트를 후원해 주신 주식회사 토리브리지하고 주식회사 대한헤드, 주식회사 봉추푸드 시스템, 주식회사 햇델 관계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 없는 것으로서 오늘 정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우 귀중한 시간을 주셨고요. 앞으로 이쪽은 아마 우리 한 팀장에게 자주 오셔서 좀 더 좋은 말씀 우리 취준생들한테 도움되는 말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합니다. 요새 그렇게 하는데
줌에 계신 분들은 모두 비디오 켜고 대기해 주시고요. 저희 기념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하트나 뭐 화이팅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